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나라에서 거주가 불안정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이 세 가지를 임대차 3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 보고 나가라고 할 때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에 한해서 2년간 더 살 수 있게 해주는 법입니다. 단 월세를 2번 이상 밀린 적 있거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고자 할 때, 재건축 등의 목적이 있을 때 등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땐 제외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의사 전달 방식은 정해진 게 없어 자유롭지만 계약에 관한 사항은 항상 기록이 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화로 얘기했어도 문자로 꼭 한 번 더 남겨놓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거와 비교하면 좋은 개념으로 묵시적 갱신이란 게 있어요. 이거는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서로가 아무 말이 없다면 같은 계약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개념인데요. 묵시적 갱신을 통해서 수년간 계약을 연장해 왔어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1회에 한해서 여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는 분명한 의사전달의 여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오래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2개월 전까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기다려 보시고요. 2개월 전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셔서 2년 더 사시면 됩니다. 따라서 2년 미만의 계약은 법적으로 2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으로 기본적으로 보호받으시는 계약기간 2년과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 연장하실 수 있는 계약기간 2년 해서 총 4년을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2년을 연장하셨어도 개인적인 사유로 일찍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해지의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날부터 3개월 뒤까지는 월세도 내셔야 되고 보증금도 3개월 뒤에 돌려받으실 수 있으세요. 따라서 이사 가야 되는 날짜 3개월 전까진 임대인에게 꼭 말씀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인데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네 관할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되는 법입니다. 인터넷으로는 국토교통부 거래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고요.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에 한 분만 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임차인분이 전입신고하러 가실 때 거래신고까지 함께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법은 다가오는 6월 1일부터 위반할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신고해주세요. 세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임차인이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하여 재계약할 경우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해놓은 법인데요. 이 5%는 보증금 월세 각각 5%가 아니라 환산 보증금 및 기준금리 등 고려해야 될 경우가 많아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은 렌트홈의 임대료 인상계산기, 요걸 사용하시면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우선 월세는 원칙적으로는 1년마다 경제사정 변동 등을 이유로 증액할 수가 있습니다. 2년을 계약했어도 1년 뒤에 월세 증액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도 동일하게 5% 이상은 올리지 못합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갱신 시 월세를 올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만약 첫 해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다음 해에 총 10%를 올리는 것이 아닌 연 최대 5%인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주택임대차법의 기본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될 거,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것만 따로 자세하게 설명드린 영상을 가져올 예정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만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경매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이 임대인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놓고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돼요. 그럼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낙찰자는 이 경매 대금을 권리 순서대로, 채권자의 권리 순서대로 배분하는 이른바 배당을 진행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인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놨다면 이 순서대로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돼요. 이 중에서도 나라에서 정한 보증금 내의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의 일부를 타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나라에서 돈이 많지 않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인데요. 이걸 최우선 변제라고 합니다. 이 대항력과 최우선 변제의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가져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